이 영상에 나오는 기사는 실제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최근 코로나 감염자의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점차 주가가 코로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주식 가치가 코로나 이전만큼 높아졌고 한동안 그 존재감이 옅었던 코로나19의 부상 때문일 텐데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빛을 발하는 산업들이 있죠. 흔히 언택트 관련 산업들이라고 뭉뚱그려 설명되지만 앞서 영상에서 소개한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눈에 띄는 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최근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그동안 중국 게임 판호 제한으로 중국 게임 수출에 애를 먹고 있었던 게임주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게임사 웹제는 뮤라는 과거에 큰 인기를 끌었던 자체 IP 게임을 활용해서 중국의 전민기적2라는 이름으로 판호를 발급받으며 한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그 외에 M게임, 넷마블 등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져가는 동안 상승장에서 소외된 것 같았던 게임주들도 높은 주가 상승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엔 NC소프트가 주식계의 전투력 측정기로 불리는 현대차를 누르고 시총 탑 10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에서도 2020년 하반기 게임법 전면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기존의 게임 심의와 관련된 규제를 수정하고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업계의 핵심 수입 모델로 자리 잡았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게임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뉴스도 꾸준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 회사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7월 8일 기준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회사들을 시총순으로 나열해보자면 1등은 NC소프트, 2등 넷마블, 3등 펄어비스, 4등 컴투스, 5등 NHN, 6등 W게임즈, 7등 웹젠, 8등 위메이드, 9등 네오이즈, 10등 썬데이토즈 등이 있습니다. 넥슨이 빠져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넥슨의 경우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만큼 해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의 특성상 단순히 각 회사의 주가를 지금의 PER과 ROE로 계량해 매기기가 쉽지 않지만 앞으로 출시할 게임들과 게임사의 게임 운영에 대한 평판 등을 잘 살펴본다면 분명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라오2와 같은 예외도 있지만요. 그럼 한 회사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가장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투자사에선 120만원까지도 목표가를 잡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집계된 ROE가 29%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리니지 M과 리니지 2M 모두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지금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2 한국 출시와 리니지 2M 해외 출시를 연내에 시작할 예정으로 단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PC로는 프로젝트 TL과 퓨저와 같은 게임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만 프로젝트 TL의 경우 기존 리니지 IP를 활용한 신작이고 퓨저의 경우에도 게임 장르들 중 유저의 수가 비교적 적은 음악 게임이다 보니까 출시 이후의 파급력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아재들의 게임으로 불리며 망할 거라던 리니지의 생명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면 자체 IP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은 스톤에이지 월드를 출시하고 최근 마구마구 2020까지 출시하며 자체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톤에이지 월드의 경우 리니지만큼 꽤나 먼 과거부터 이어진 게임인데요. 리니지의 경우 과거의 게임을 모바일에 성공적으로 이식해서 많은 골수 팬들의 지갑을 열게 했지만 스톤에이지의 경우 과거와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기존의 골수 팬들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유저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잘 잡아나갈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9일 국내외에도 172개국에 동시 출시한 만큼 해외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출시한 마구마구 2020의 경우 다수의 선수 카드를 모아 팀을 꾸려야 하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을 활용한 수익을 쉽게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더해 작년 6월 출시된 애니메이션 원작의 모바일 게임 7개의 대제와 A3 스틸 얼라이브 등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과거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이어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NC만큼은 아니지만
약 24%의 ROE로 높은 수익 구조를 지닌 회사인데요. 가장 유명한 게임으로는 검은 사막이 있는데 시작 당시의 인기에 비하면 그 위상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모바일로 출시한 검은 사막 모바일 역시 한국 지역 매출액이 예상에 못 미쳐서 이후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계속해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기작인 붉은 사막은 21년 4분기 출시 예정으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타 게임사 대비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검은 사막 출시 당시를 떠올려보면 게임 기획에 대한 능력만큼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추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 회사들 외에도 북미 유럽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컴투스는 코로나19로 인한 큰 매출 상승이 기대되며 인기 IP인 프로야구 2020과 자체 IP인 서머너즈 워의 차기작 역시 4분기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 3분기부터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의 경우 미래의 전설의 지적재산권을 두고 오랜 법적 공방을 거쳐왔는데요. 과정은 길었지만 미래의 전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게임사와 로열티 분쟁의 우위를 최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판결만 나오면 배상금과 더불어 미래의 전설을 활용한 게임으로 무협에 대한 인기가 상당한 중국에서 리니지와 같은 위상을 보이게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게임주의 경우 각 회사들마다의 고유의 특성과 개성이 확연하다 보니 그 성장성을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평소 게임에 관심이 많고 게이머들의 관심사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학령 해제 조짐에도 게임 업계에선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중국이 입장을 뒤집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전에도 판호까지 받은 게임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학령 해제 소식이 들리더라도 실제 게임사의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신중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성장 역시 앞선 게임 회사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클라우드 게임의 경우 기기의 성능과 상관없이 클라우드에 설치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추후 새로운 게임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모델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의 성장 이후에도 수많은 컨텐츠 제작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처럼 지포스 나우, 엑스클라우드 등과 같은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이익을 어떤 회사들이 보게 될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유익하셨나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 번쯤 게임 회사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듯 평소 관심이 있었던 주제에 대한 투자만큼 좋은 투자는 없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